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19년 5월 3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오늘 뉴스 정리해드리기 전에 여러분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여러분들 참고사항일 뿐이니까 참고만 해주시고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는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제 뉴스 정리부터 먼저 해드릴게요. 크립토 울프 이 암호화폐 분석가 중에 한 명인 이분이 비트코인 강세장 시작은 2020년 1월이라고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의 흐름에서 왜 2020년 1월을 꼽는지, 이 강세장의 시작이 왜 그때인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기술적 분석이 굉장히 재미있고요. 이 주기적인 이 상승과 하락의 패턴을 아주 기간으로서 정확하게 나눠놨는데, 이게 어느 정도 또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펀드 스트래트 애널리스트가 비트코인 강세장의 신호를 감지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강세장의 신호가 도대체 무엇인지 한번 자세히 설명을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이크 노보그라츠, 암호화폐 거물로 꼽히는 굉장히 큰 투자자인데, 이분이 지난해 막대한 손실을 봄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 미국의 비트코인이 인식이 개선되고 있다고 합니다. 인지도가 89%, 친숙도가 43%로 지금 상승을 했다고 하는데, 그 자세한 수치들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리플이 세계 최대 성공 업체 중 하나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라고 합니다. 리플 최근에 파트너십이 계속 추가되고 있는데, 그 내용 자세히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싱가포르와 캐나다의 중앙은행이 최초의 블록체인 국제 결제를 완료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슈퍼이오스, 슈퍼트론, 월드에이다 스캠 주의보가 발령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사기에 대해서도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고 주의를 바란다라는 그런 공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비트코인으로 세금 환급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기사 먼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크립토울프의 트위터를 통해서 본 건데요.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으로 시장의 주기를 한번 봤습니다. 이 불장이라고 하는 우리 강세장이 전체적으로 가장 긴 텀이고요. 그 텀의 절반 정도가 이제 베어마켓, 그러니까 그 약세장이죠. 약세장이 한 그 정도의 그 기간의 한 절반 정도를 약세장 정도, 강세장의 절반. 그리고 매집 단계, 매집도 강세장의 절반의 기간 동안 일어난다라는 걸 이 차트적으로 지금 분석을 해놓은 건데요. 요거 보면 좀 재미있어요. 자세히 한번 볼게요. 불마켓, 그리고 베어마켓, 그리고 매집의 그 구간을 세 개로 나눴습니다. 자, 근데 이게 보면 불마켓을 2012년 1월부터 지금 보고 있어요. 2012년 1월부터 지금 2014년 1월까지의 기간을 불마켓, 그러니까 강세장이죠. 정말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그 시기를 이제 본 거고요. 이 시기를 보면은 거의 2년 정도가 돼요. 2년 정도의 기간이 되죠. 근데 이 기간을 두 가지로 나눠 보면 이 베어마켓하고 그 다음에 이 매집 단계의 구간이 두 가지를 쪼개봤습니다. 그래서 하락하는 시점을 이제 베어마켓, 이 약세장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매집 구간이죠. 이 단계, 가격이 지지부진하면서 계속 이렇게 흘러가는 걸 이제 매집 단계로 나눈 거예요. 보면은 1년입니다. 딱 절반 정도가 이 강세장의 절반의 기간 동안 약세장이 왔고, 그 1년 동안은 매집 단계, 가격은 크게 상승하지 않지만 그 안에서 계속 그 횡보를 하는 구간이 한 1년 정도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한 1년, 2년 정도가 다시 불마켓이 시작되죠. 그때부터 이제 상승 주기로 올라가기 시작하고 계속 가파르게 상승을 하게 되는 시기가 오게 됩니다. 이때 시기는 2년 정도의 기간이 되고요. 가파르게 이때부터 상승을 하는 이런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또 2017년부터 2019년 1월, 그러니까 이것도 거의 1년이죠. 베어마켓이 이제 시작되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락세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하락세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된 다음에 지금도 이제 지지부진한 가격의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격이 올라가지도 않고 크게 하락하지도 않는 그 상황인데, 지금 여기 2단계를 이 분은 크립토 wolf는 지금 보는 게 매집 단계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지금 이 시기를. 그래서 2019년 1월부터 지금 2020년 1월까지를 매집 구간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2020년 1월까지 정도를 보고 있고, 이 매집이 이제 끝나면 그때부터 이제 불마켓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죠. 거의 2년 가까이를. 그래서 2년 동안 이게 이제 상승세를 그때부터 타기 시작할 거다. 그러니까 내년 1월부터를 지금 이제 불마켓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 크립토 울프 같은 경우는. 근데 이 주기를 보면 굉장히 어느 정도 되게 설득력이 있어 보이죠. 하지만 이 기간은 좀 자의적인 해석이 크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참고 정도 하셔야 되는데, 불마켓과 베어마켓 그리고 매집 구간들을 이 세 구간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 놓은 거지만, 가격대를 보면 어느 정도 또 수긍이 되기도 해요. 이 실제적으로 가격에 큰 하락이 없었고 큰 상승이 없었던 시기를 이렇게 매집 단계로 나누고, 강세장을 이렇게 2년 정도로 구분하고, 근데 어떻게 주기가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지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근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요 기간은 어떻게 상정이 똑같이 과거처럼 똑같이 흘러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거는 한 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아무튼 축적 매집의 기간은 필요하긴 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이게 쉽사리 갑자기 급등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 매집 구간은 아무리 지금 이제 뭐 바닥을 찍었는지 어떤지는 구분을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바닥을 찍었다고 하더라도 이 매집 구간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염두를 해두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간을 좀 구체적으로 나눠 놓으니까 여러분들도 보기 좀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큰 그림을 여러분들 보실 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이제 MACD라는 요 구간인데요. 이 보조 지표를 이제 먼슬리 차트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월별로 이렇게 쪼개진 봉이라고, 월봉이라고 보시면 되고, 월봉에서 봤을 때 이 MACD가 이렇게 이제 상승하는 이게 고점이고, 이렇게 하락하면서 이제 베어 마켓으로 들어가죠. 똑같이 여기에서 이 MACD가 이 지점으로 이제 하락하는 이 지점까지 내려오면서 베어 마켓이 나왔고, 이제부터는 이제 상승하는 흐름으로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축적의 단계 이렇게 보고 있죠. 그리고 이 축적의 단계가 지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황소장, 이제 강세장으로 진입한다라고 염두를 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크립토 wolf가 지금 바라보는 이 시장은 이런 식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 정도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는 이 매직 포켓논의 이제 분석인데, 이 매직 포켓논은 지금 장기적으로는 뭐 상승의 흐름, 이제 강세장을 예측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이 나올 때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그 암호화폐 트레이더이자 분석가예요. 그런데 보시면 이 하락하는 이 시점을 지금 이제 염두에 두고 있는데, 자신이 단기적으로 기술적으로 분석했을 때 지금은 이제 2015년도와 비교했을 때에도 어느 정도 지금 하락세가 출현하는 요 시기와 맞물려 있다. 그래서 여기서 하락할 것이다라는 예전에 기술적 분석을 한번 하긴 했는데,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도 보충하기 위해서 이 포물선 곡선을 다시 한번 이제 이 기술적 분석에 사용했어요. 그래서 많이 보셨죠? 요 하단선을 연결해서 이 포물선처럼 이렇게 쭉 연결하는 이 부분, 그리고 상단선도 연결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 저항선이 되겠죠? 여기는 지지선이 되고. 근데 이 지지선에 이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블런으로 이제 쭉 올라가려면 여기를 한번 찍고 가야 된다라는 거죠. 매직 포켓논의 생각은. 그래서 여기를 한번 찍고 올라가야지만 진정한 이제 불장이 시작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단기적인 조정이 한 번쯤 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이 차트가 되게 좀 비슷하게 많이 사용되는 차트인데요. 다음에는 트레이딩 샷도 이 비슷한 차트를 썼어요. 트레이딩 샷도 똑같이 이 하단을 연결해서 포물선 곡선을 그렸고, 이 곡선의 하단부가 되게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 느낌이 들어요. 아까 그 매직 포켓몬과는. 여기에서도 이 하단선이 이제 지지선의 역할을 할 거라고 매직 포켓몬도 생각을 하고 있고, 이 하단선이 이제 3000선이 좀 넘어요, 여기서는. 그래서 2018년 바텀에 이제 있었던 이 지점을 올라서는 지점이죠. 지금 여기에서 봐서는. 그래서 여기서 떨어지더라도 이 바텀을 깨고 내려가기는 쉽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좀 차트가 두 가지를 좀 비교해 보더라도 여기서는 되게 이격도가 좀 있어 보이는데, 매직 쿠케논의 차트를 보면 여기 조금 이제 더 올라와 있는 듯한 느낌. 그래서 3150선 이 정도 이제 2018년도의 하단선보다는 조금 더 높게 형성이 될 것 같은 이 지지선이,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진행이 될지 시간이 지나면 좀 알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미국의 이제 월스트리트 투자은행 펀드스트레트의 애널리스트인 켄 슈엔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최근에 암호화폐 가격 회복에 대해 상당히 높은 수준의 회의와 무관심이 남아있지만 이제 강세론자들이 다시 통제되고 있다라는 증거가 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제 대규모 랠리를 새로운 고지로 끌어올릴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의 강세장의 기술적 분석 지표로 여겨지는 게 20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200일 이동평균선을 상회했고 50일 단기 이동평균선이 200일 장기 이동평균선을 뚫고 올라가는 이제 골든크로스가 나왔고, 그리고 비트코인 고통지수 BMI도 67 이상을 유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강세장의 지표이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의 그 상승장을 나타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펀드 스트레스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톱니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염두에 두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노보그라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암호화폐 거물로 꼽히는 마이크로 노보그라츠입니다. 갤럭시 디지털의 이제 최대 투자회사의 창업자이기도 한데요. 2018년도에 베어마켓에서 2억 7,200만 달러를 손실을 기록을 했습니다. 꽤 많은 손실을 기록했죠. 우리나라 돈으로 2천억, 3천억이 넘는 돈인데, 이 돈을 손실을 보고도 더 많은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노보그라츠가 최근에 1월에 캐나다에 본사를 둔 갤럭시 디지털의 지분 2.7%, 약 500만 달러를 매입을 했습니다. 자신의 지분을 79.3%로 늘렸고요.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야심찬 베팅을 감행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이클 노보그라츠는 이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투자 비중을 더 올릴 정도로 지금은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시장은 회복을 할 것이며, 앞으로 이제 그 미래가 밝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노보그라츠도 이제 기관의 투자가 바로 들어오기는 좀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그 암호화폐 시장의 회복에는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본격적인 시장 진입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고 마이클 노보그라츠도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매집 단계, 매집 구간을 좀 염두를 해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스펜서 보가트, 이 블록체인 캐피털의 스펜서 보가트가 있는데요. 이 벤처 투자사입니다. 블록체인 캐피털은. 근데 여기에 지금 스펜서 보가트라는 사람이 이제 그 통계치, 비트코인과 관련한 인구 통계학적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트렌드와 그 설문조사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인지도, 친숙도, 인식, 전망, 구매 의향, 보유 비율, 이런 걸 다 조사를 했어요.
총 2,052명의 미국 성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고요. 23일부터 25일까지 진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설문조사를 보면 미국에서 어떻게 암호화폐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는지, 구매 성향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그 진행 상황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인지도가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지금 흐름이고요. 가을부터 이제 2019년 봄까지인데 지금 77%에서 89%로 꽤 많이 올라왔어요. 인지도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이 그 영세대 지금 18살부터 34세까지 그리고 35세부터 34세까지 보통 젊은 층이 많이 알 것 같은데 인지도가 다른 층도 중장년층부터 노년층까지도 다 모두 올랐어요. 상승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친숙도도 꽤 많이 올랐습니다. 2017년 30% 평균 30%에서 43%로 암호화폐에 대한 친밀도도 꽤 높아졌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거는 연령에 따라서 이 친밀도는 확실히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모든 연령대에서 다 상승세를 보였고 그 다음에 구매 의향도 있습니다. 구매 의향도 19%에서 27%로 꽤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비율도 지금 전체적으로는 9% 정도. 아무래도 18살부터 34살까지가 지금 18%로 가장 높고요. 35세부터 44세까지가 12% 정도로 이 층이 좀 비트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는 층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인지도와 친숙도가 높아지면서 이 연령층, 중장년층까지도 이제 구매 의향이 높아지면 앞으로의 비트코인에 대한 방향성은 더 커질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9% 정도밖에 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비트코인을 소유한 사람이 그만큼 많이 적다는 거고요. 앞으로 구매할 의향들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높아질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약세장임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약세장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인지도나 친밀도 그리고 구매 의향 이 모든 것들이 다 상승을 했다라는 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지죠. 자, 그리고 리플의 소식인데요. 리플이 세계 최대 송금 업체 중 하나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라고 합니다. 세계 최대 송금 업체인 이제 리아머니 트랜스퍼가 리플렛에 합류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리아는 이제 엑스커런트를 활용해서 200개 이상의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리플의 글로벌 블록체인 결제 네트워크에 연결하고 거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플의 엑스커런트를 지금 이제 활용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렴한 비용으로 이제 해외 결제 그리고 송금 업무들을 진행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에 리플렛에 가입하는 업체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아주 주요해 보이고 실제 1분기에 이제 이 업체가 지금 송금하는 송금 거래 규모가 연간 400억 달러 규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꽤 규모도 크고요. 이런 것들이 리플렛에 이제 이런 회사들이 기업에 참여하면서 리플렛의 규모는 계속 커져갈 것으로 지금 보여져요. 엑스라피드나 이런 쪽으로 좀 가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엑스커런트로 우선은 다들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와 캐나다의 중앙은행 최초 블록체인 국제 결제를 완료했다라고 하는데 싱가포르와 캐나다의 중앙은행 사이의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지금 통화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중앙은행들도 그만큼 블록체인과 그 디지털 통화 결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싱가포르는 워낙 그쪽으로 유명한 업체이고요. 캐나다도 지금 이쪽 디지털 통화에 대해서 꽤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양 국가의 중앙은행이 직접 나서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 지금 나서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개인적으로 모든 그 중앙은행뿐만 아니라 개별 은행들이 다들 이걸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고 실제 암호화폐나 뭐 디지털 통화 이런 송금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중앙은행도 그 돈을 취급하는 업체이고 해외 간의 이제 그런
송금 업무들을 처리할 때 이 수수료나 이런 것들도 당연히 영향을 받을 거고요. 앞으로 블록체인 결제에서 그 신뢰성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은행 시스템이 많이 바뀔 것으로 보여져요. 이런 중앙은행이 직접 나서서 한다는 건 당연히 민간 은행들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지금 분산 원점 기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다른 은행들도 우리나라 중앙은행도 아마 지금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기사가 예전에 나오긴 했어요. 근데 직접적인 뭐 이런 것들 한다라는 건 이야기는 하진 않았지만 관심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들. 자, 그리고 슈퍼 이오스, 슈퍼트론, 월드에이다 뭐 이런 코인들이 갑자기 요즘에 나오고 있는데 요 코인들을 좀 조심하시라는 공지가 떴습니다. 업비트의 30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서 특정 암호화폐 이름을 이용한 다단계 조직에 대해서 사기 주의보를 내렸고요. 이 스캠 주의보가 내려진 건 슈퍼 이오스, 슈퍼트론, 월드 에이다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인들 여러분들 좀 조심하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 트론 재단에 따르면 슈퍼트론은 트론과 협력 향후 트론 골드를 발행할 예정이라고 홍보 중인데 프로모션 페이지에서 트론 창업자 저스틴 선이 사진을 도용하고 있다고 전했다고 하며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거는 사기다라고 그 공식 업체들에서 다들 나서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이오스 서울 같은 경우도 공식 미디엄을 통해서 최근 이오스의 명칭을 이용해 공동 마케팅,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취지하에 다단계 구조를 같은 프로젝트와 이오스의 연관성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근데 해당 업체와 어떤 관계도 없으며 향후에도 협력할 계획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조심하시라고 여러분들과 한번 전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비트코인으로 세금 환급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이 결제 처리 업체, 블록체인 결제 처리 업체인 비트페이에서 스타트업 리펀드와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비트코인 세금 환급 서비스를 한다라고 합니다. 국가와 지방세 환급금 전액이나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현재 미국에서는 이미 비트페이를 통해서 플로리다 카운티와 오하이오주에서 암호화폐로 납세가 가능한 과정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세금을 이제 비트코인으로 내는 그런 시대, 그리고 세금을 환급까지 받을 수 있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그렇게 갈 가능성이 멀리 보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여러분들 개인적인 의견님으로 참고만 해주시고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투자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